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해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축구대회 관련 원정으로는 학생과 가족, 지도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댐 방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계끼임과 감김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800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김제시가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군산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해 대회가 중단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4일부터 군산시에 열리는 금석배 축구대회와 관련해 원정훈 경기도 중학생 2명과 지도자 2명, 숙소 주인과 가족 4명 등 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정팀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숙소에서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과 김제, 완주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외국인 일상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1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28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명령을 고시했습니다.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이번 행정명령은 29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종교시설, 카페와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은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어긴 7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대학가와 신시까지 혁신동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 등을 주 야간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김제시가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명기 기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제시가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A씨의 경우 현행법상 농지를 빌려주려면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농어촌공사를 거치지 않고 부모의 묘가 들어선 농지를 형제로부터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제시는 공무원 2명의 농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며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제시는 앞선 지난 4월 소속 공무원과 가족, 퇴직 공무원 등 1,874명에 대해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2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가 이루어진 2곳 등 모두 7개 개발사업지의 경계로부터 1km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59건의 거래 내역을 추출했고 정밀 조사한 결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기계 게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도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계 게임과 감김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80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재해자 2,500여 명의 3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네,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제시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댐 방류 확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락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금지면 문화누리센터입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 수해 원인이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격한 댐 방류량 확대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 주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해본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아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 상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상이 돼버리면은 잊혀질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집을 못 들어가고 전전하는 사람들이 남원은 몇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사람. 토목공학 전문가들은 수해 원인 조사의 핵심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느냐, 넘기지 않았느냐에 있다면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보조 요소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보조 요소로는 왜 만들었냐? 이렇게 이급할 때 물을 빼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댐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댐의 치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근데 보조 요소로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조사 결과에 반발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 주민들. 다음 달 3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댐 대량 방류에 의한 수해 발생 인정과 보상,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최종 보고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핵심 없이 여러 요인을 나열한 맹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수해 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와 댐 운영 미흡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읍 무성서원 주변 마을에 대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전북도의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촌마을과 동편마을 등 무성서원 주변 노후주택과 담장, 축대 등을 정비하고 방범 CCTV 설치와 마을 안길 포장 등에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원촌마을과 동편마을에 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읍을 대표하는 농촌 관광마을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부안군 보안면사무소 신청사가 최근 준공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옛 청사 부지에 들어선 신청사는 연면적 799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면 다목적 복지센터도 함께 지어 주민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옛 보안면 사무소는 1991년에 지어진 좁은 건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기관별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또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과 주치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도 협의했습니다. 안 쓰는 창고나 옛 농민상담소와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김제적 북카페가 주민 사랑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제시청과 공덕면, 죽산면과 백산면 등 4곳에 자리 잡은 북카페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여러 단체 등 주민소통회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 농특산물도 전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청 내 북카페의 경우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판매 운영해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법정 정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60세인데요. 실제로는 정년 채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정년과 관계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가 평균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도 되기 전이네요. 그렇죠.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이 문을 닫거나 정리해고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절반가량은 재취업을 하지만 절반은 재취업에 실패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데요. 우리 중장년층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셋을 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